안녕하세요. 인생커님 박종균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슬프지만 조금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걸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관련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20대, 30대가 가장 사회에 대해서 무기력함을 느끼는 경우가 이런 이제 채용 비리가 터졌을 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채용 비리가 사실 20대, 30대가 어떤 노력을 하고 뭔가 능력을 쌓으면은 내가 뽑히거나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앗아가는 큰 사건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내가 잘 될 수 있다, 그리고 조금씩 성장할 수 있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채용 비리 같은 게 터질 때마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던 10대나 30대 분들이 희망을 빼앗길까봐 항상 염려스러워요. 저는 이런 사건들이나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도 막 노력을 포기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런 그 채용 비리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확실히 조금 어느 정도의 경각심, 그리고 이제 조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다루려고 하고요. 어떤 시대든 사실 어떤 사회이든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이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는 없지만, 특히 이제 헌법기관이나 이런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공정한 시험, 공정한 능력, 이런 능력 검증 절차, 이런 걸 통해서 뽑히는 게 사실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청년 세대에게 좀 기회의 사다리, 이런 걸 부여할 수 있는 게 공무원 같은 직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네, 2025년 2월 말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이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가 됐었어요.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관련, 인사 채용 절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한 감사 보고서였습니다. 이게 23년부터 이런 부정 채용이나 이런 문제가 불거졌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일단은 조사를 해보니 인력관리 실태가 정말 엉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선관위는 인력을 채용할 때 주변 친인척을 채용하거나 가족을 채용하는 그런 경우들, 그리고 많은 규정을 대부분 어기고 굉장히 불공정한 관행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회사와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최근 10년간 경력직 채용이 채용 관련 절차의 규정을 어긴 채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이는 시도 선관위,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채용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사실 거의 사기업 같은 가족회사처럼 운영이 됐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요구한 게 감사원의 보고서 내용이었어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뭘 발표했냐면, 이제 이 중에서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이 부분도 수사 진행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이제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서 발견하고 적발한 어떤 채용 비리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족이나 친척 채용 청탁이 있고요. 청탁. 우리 애 좀 뽑아줘, 이런 게 있었고, 면접 점수를 조작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인사 관련 증거서를 조작이나 은폐한 경우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라 거의 지금 수백 건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지휘 감독을 해야 되니까, 시도 선관위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해야 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행태가 발견이 됐었고, 인사 관련 채용 관련 규정을 느슨하게 하고요, 허술하게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그리고 가족 채용 등을 사실은 내부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응을 한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다고 감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관사까지 지급을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청탁을 한 내용들도 밝혀지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됐어요. 아마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채용이나 이런 걸 할 때 외부기관의 외부위원 등을 채용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포함을 시켜서 인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부위원만으로 계속해서 선발을 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용 공고도 잘 실시하지 않고, 서류 또는 면접의 절차에서 내부위원으로만 구성을 하고 채용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규정 위반을 한 게 총 662건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채용 절차가 허술하니까 사실은 이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한 건데, 선관위 직원들이 이제 막 인사 담당자에게 이제 거리낌 없이 연락을 해서 채용을 청탁하고, 내 자식도 뭐 뽑아달라, 이번에 아는 조카가 신청을 하는데 뽑아달라, 막 이런 식으로 청탁을 했던 거죠. 이런 위법이나 편법적인 방법으로 합격시키거나 이제 특혜를 주거나, 아니면 특정을 또 배제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게 이번 감사의 결과였습니다. 네,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이 한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해요.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한 전통이다. 물론 주변에서 많이 지내고 많은 시간을 보냈던 친구들을 뽑으면은 그 친구들에서 잘 알고 있으니까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아닌지를 뽑을 수 있겠죠. 사기업에서는 이렇게 뽑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기관을 하나의 사조직화를 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국가기관이나 더더욱 중요한 거는 이 선거의 공정성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채용 절차가
이렇게 주먹구구식 또는 사적인 채용 그리고 공정성을 결여한 채용 등으로 이루어졌다는 거는 사실 국가기관이나 헌법기관을 사실상 자기의 개인 회사처럼 소유하고 회사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또 법령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규정한 기관은 법령보다 상위 기관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등 굉장히 이제 법을 지키는 준수 의식도 떨어지는 데다가 초법적, 초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스스로 내부 조직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뽑아도 문제가 잘 되지 않더라. 이런 게 이제 계속해서 오랜 시간 관행으로 굳어져 오면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감사원이 이렇게 해서 감사를 결과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해서 국가기관 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권한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에 이걸 헌법재판소에 판단해달라고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청구인은 선거관리위원회고요. 피청구인은 감사원임입니다. 이 감사원이 감히 헌법기관인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이거를 법적으로 해석해달라. 이거 헌법적으로 해석해달라고 이제 청구를 한 게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이에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이 감사원은 행정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직무감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쟁의 심판을 받아들였어요. 이제 국가를 대상으로 한 회계검사건하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직무감찰건이 있는 게 이제 감사원이거든요. 근데 이 행정기관이 보통은 행정부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권이 없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슬프게도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저는 조금 좀 더 타당해 보이긴 해요. 타당해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헌법과 감사원법의 조문 해석상 그렇게 행정기관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직원들은 배제돼 있어요. 이거는 삼권 분립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뒀던 이유가 어떤 기관에도 약간 어떤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었기 때문에 해석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은 들긴 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입법자, 처음에 헌법을 개정할 때랑 헌법을 어떤 여러 가지 제정을 할 때 이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입법자의 미비이고 그때 헌법을 개정할 때 이 부분까지 판단을 못했던 겁니다. 예측을 못했던 거죠.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정작용이 안 되면서 자체 감찰도 거의 안 되고 썩은 조직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었다라는 거가 외부에서 감시할 기관을 두지 못했다는 거는 사실 입법상의 미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법리적 해석,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법리적 해석 자체는 저도 좀 타당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누가 문제를 삼고 누가 견제를 하고 어떻게 감시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자정작용을 유도를 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인데 이게 어떤 기관이든 이런 식으로 외부의 견제나 외부의 어떤 감사 이런 거에서 계속해서 자유롭게 되면은 사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선거관리위원회 사건에서 이게 불거졌던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결정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권한쟁의 심판을 받아들여서 일단은 감사원이 감사할 권한은 없다라고는 보긴 했지만 니네들이 잘못한 게 면죄부를 받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예시로 언급했던 게 국회 국정조사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해서 수사를 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현실적으로 문제는 이 수사기관이나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려면은 어느 정도의 고소 고발, 약간 범죄가 있다라는 신고 같은 게 들어와야 돼요. 아니면 언론 보도가 있거나. 이 사건도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려면은 여러 가지 감찰을 할 수 있거나 상주를 하는 감시 인력 같은 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은 이런 자정작용은 일어나기가 어렵고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항상 보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게 청년들이 봤을 때 굉장히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어요. 저도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고 사기업의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선발하든 사실 자유입니다. 이거는 사기업에 이제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해서 여러 가지 경영자가 자기의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물론 예외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여러 가지 법 위반이 되지만 않는다면요. 근데 국가기관이나 헌법기관, 행정기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는 그래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어떤 사회든 부패하지 않았던
않았던 적은 없어요. 어느 사회나 어느 정도의 부정은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사회라도.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그래도 마지막 계층 이동의 사다리랄까? 이 마지막 보루같이 여겨지고 있는 게 사실은 공무원 시험이고, 또 여러 가지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 자체도 부정을 당한다면은 20대나 30대는 사회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내가 노력해도 전혀 이뤄낼 수 없는 사회구나, 거의 해먹는 사람들이 다 해먹는 구조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여러 수사기관이 있는데 이 여러 수사기관이 공조를 해서 기본적으로 수사를 제대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벌백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적어도 이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는 이런 사건들이 그냥 계속해서 반복되거나 재발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